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다이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차세대 데이터 통합 관리의 중심, 데이터 가상화라는 주제로 디노도 코리아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가상화는 IT 인프라 운영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물리적인 장비의 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보다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등 이런 다양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의 발전 덕분에 클라우드가 탄생을 했고 이 클라우드 덕분에 IT 인프라 운영 자체는 매우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가상화의 이점을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중앙에 커다란 저장소로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것과는 달리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굳이 이렇게 한 곳에 모으지 않고도 빨리빨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가상화가 어떤 개념이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에게 데이터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디노도 코리아 김세준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노도 코리아 기술 영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발표 장표를 보기 전에 궁금한 게 일단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디노도라는 회사 자체가 네. 저를 비롯한 아마 다른 분들께도 되게 그렇죠.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작년 말에 처음 접해본 것 같은데 네네. 디노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디노도라는 회사는 지난 한 20여 년간 데이터 가상화에만 집중을 해놓은 기술 기반의 솔루션 회사입니다. 야, 데이터 가상화가 그럼 되게 오래된 기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네. 저희 창업자인 앙헬 비나라는 창업주께서 네. 일단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한 기업이고요. 네. 스페인에서 연구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2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본사를 세우면서 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 자체를 깊게 파고들고 그거에서 필요한 정말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놓은 솔루션 회사고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전반적인 통합 관리, 네. 보안 이런 측면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솔루션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럼 저희 장표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디노도 코리아 기술 영업의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개념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부터 상세 그 핵심 기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데이터 가상화 개념 활용 방안, 데이터 통합 관리 보안을 위한 디노도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핵심 기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 가상화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란 기존에도 모든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화시켜서 어떤 중간에 계층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가상화도 마찬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 소스들, 실제로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중간에 데이터 가상화, 추상화 레이어를 이제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소스를 추상화를 하는 것이고요. 추상화된 데이터 소스 위에서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모델링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시멘틱 계층들을 쌓아서 일반 사용자도 쉽게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말씀하신 그 시멘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분류라고 봐야 되나요? 용도에 대한 분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데이터가 생성이 됐는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그런 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보가 이게 판단하기가 또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데이터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네네.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렇게 써야 되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울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을 뭔가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물론 사전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네. 플랫폼 이후에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그 내용들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그렇죠. 서로 네. 협업을 통해서 네. 뭔가 정확한 의미를 찾아 나갈 음.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그런 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가상화는 분산된 논리적 아키텍처의 근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된 논리적 아키텍처의 두 단어, 분산된 그리고 논리적이라는 의미는 네. 분산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의 위치,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의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실제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분산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아키텍처다라고 해서 분산된 논리적 아키텍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예를 들어 부서별로 데이터들이 다 아마 나눠져 있을 텐데 네네. 기존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네. 그래서 그걸 정제를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부서별로 가져가서 활용을 했었었던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분산된 그 위치에서 하나로 모을 필요 없이 네. 그냥 그 장소에서 뭐 예를 들어 그 부서에서 직접 내가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논리적인 그 가상 데이터베이스 네. 형태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네, 그 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그전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소비했던 시간들을 네. 데이터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데이터를 좀 더 아. 의미 있게 만드는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러네요. 되는 것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쿼리를 하는 그런 페더레이션 뭐 기술이나 이런 네. 기술들도 이제 클라우드에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단순히 저희는 페더레이션 쿼리 엔진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합 아키텍처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 현재 데이터 주도 기업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플랫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좀 그럼 이런 데이터 가상화를 솔루션화한 디노도 플랫폼을 가지고 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조금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부분,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포레스터의 토탈 이코노미 임팩트라는 보고서인데요. 네, 실제 2021년에 포레스터가 저희 디노도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네. 또는 이제 실제 측량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수익 창출 시간, 즉 실제 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걸 종료해서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데서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83% 감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정제하는 노력,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처음 어떤 분석 과제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특히 디멘전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데이터를 어디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하는 노력들, 이런 작업들을 67%나 감소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ETL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동했던 작업 시간이 네. 기존보다 65%가 줄어들었다라고 정량적으로 수치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저는 핵심이 이 ETL에 네네. 대한 시간이 이제 65% 줄어들었다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데이터 레이크든 어쨌든 이 ETL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쓸모 있는 데이터들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걸러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분석 솔루션을 뭐 돌린다 한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과학자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자동화된 툴도 사용하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건데 네, 네. 지금 디노도 플랫폼은 그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네. ETL을 작성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잡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야,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굳이 데이터를 조합할 필요도 없이 네. 분석가들이 직접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오, 조합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활용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 네. 그때 정말 이게 이동이 필요하면 그때만 이동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작업을 직접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 과학자가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거를 그래 뭐 요 데이터 연결해서 조인 걸어서 한번 쿼리 날려봐야지 네네. 나올 때까지 한 세월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제 작업을 거쳤었는데 음. 지금 디노도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인 걸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도와줄 수 있다라는 아, 네, 의미로. 네, 그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대용량 관련돼서는 좀 더 뒤에 더 네.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수치가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수익을 실제적으로 네. 투자 대비 수익을 많이 올렸다, 네. 올릴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시간도 아껴주고 네네. 당연히 뭐 수익도 많이 네네. 창출시켜 줍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성적 기대 효과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유연성과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배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네. 임직원들, 분석가들, 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분들께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게 단축되고 유연해짐으로써 고객에게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단축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사실 하나에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디노도에서는 이거를 가상한 논리적인 레이어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유연한 보안적인 부분들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터가 뭐 좀 약간 보안에 취약한 부분 자체가 물리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네, 그런 구조상의 부분, 이점? 네, 그런 구조상이 당연히 메모리상에서 모든 게 데이터가 흘러가고 네, 실제로 네. 저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점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있어서 보안 정책이나 이런 거를 실행함에 네.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안 되고 그렇죠. 특정 사용자는 데이터는 볼 수 있으나 뭐 일부 마스킹된 네. 상태로 봐야 네, 되고 네, 맞습니다. 또는 어떤 조직은 안 되고 어떤 조직은 되고, 되고 뭐 네. 역할별로 안 되고 네, 뭐 네, 이런 네. 모든 정책들을 이 네. 안에서 단순히 어떤 정책들을 UI에서 설정을 함으로써 모든 게 이네이블 될 수 있고요. 네. 모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도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 그런 내용들이 핸들링이 되고 제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디노도 내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그 모든 데이터의 경로, 이 리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네. 리니지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다 모든 경로가 다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어떤 소스에서 어떤 활용처까지 데이터가 이동을 했는지를 네. 클릭 한 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진짜 감사 목적, 그러니까 네네. 소위 그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목적에만으로도 되게 유용한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페인 포인트들을 네.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좀 조직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조직적인 기대 효과라고 하면 사실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가 현업 실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생산 측에서부터 네, 네. 실제 활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꼭 이제 IT라는 부서를 맞아요. 거치는 게 거쳐야 돼요. 어쩔 수 필수였죠. 없는 필수이고 지금 뭐 데이터 가상화를 한다고 해도 네. 그런 분들은 일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 이동할 때 필요한 논리적인 지식들이 얼마나 다 같이 이전을 하느냐, 물리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자들이 데이터를 책임지고 음. 그거에 대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고, 네. 이런 환경에서 활용자는 이 두 사람들의 노력으로 받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만 잘 할 수 있는 환경. 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전체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네. 유연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다들 이렇게 이런 류의 지금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네네.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좀 더 분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모으고 정제하고 이런 시간을 줄여주니까 네.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많이 투여할 수 있게 네네. 도와준다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데이터 레이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데이터들마다 각각의 도메인 지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데에서 내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고 싶은데 나는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데이터를 그냥 잘 분류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네. 근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도메인 지식만 그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함께 뭔가 TFT를 구성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데이터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굳이 데이터 엔지니어 쪽을 거치지 않고 원할 때마다 네. 가져다가 네.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데이터 가상화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현재 저희가 데이터 이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 과제, 그다음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요구 사항들이고, 저희 디노도가 좀 풀려고 하는 어떤 문제점들, 과제들을 좀 요약해서 나열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디노도는 데이터의 민주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들, 이런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합된 공간에 있는 그런 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네. 민주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어렵게 접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렇죠. 네, 네. 그 보안이라는 측면 때문에 절대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괜히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 문화나 그렇죠. 장려를 할 수 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거 외에 단순히 저희가 제공하는 도구에서가 아니라 네. 그 사용자분들, 분석가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있는 도구들. 도구들 그렇죠. 상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더 이제 음, 문화를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아무리 쉬운 분석 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면은 그 도구를 또 학습하기 위한 시간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석가분들 안 쓰십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AI나 ML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계속 필요한 것들, 제가 일부 분석가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야 또 품질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들을 정말 최소화, 정말 즉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생각이 어렵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민첩성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민첩성은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한 단계별에서 모든 신속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거에 대한 혁신을 할 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민첩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쪽에다가 정말 빠르게 배포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 성능이라고 그쪽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가요? 분석 성능이라기보다는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원하는 곳으로 전달이 되는 네네네. 그런 어질리티, 민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엔지니어한테 이런 데이터 좀 주세요 한 다음에 네네. 하루 기다렸다 받고 이게 아니고 네네. 내가 필요한 데이터 바로바로 그냥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네.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네, 조금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조회한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웹 서비스화 시킨다든지 아, 어쨌든 그렇죠. 데이터를 패키징해서 다른 이 저장소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오. 작업들을 사용자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어, 거죠. 네. 그런 걸 하려면 근데 되게 많은 승인 절차를 또 거치고 뭐 권한도 습득하고 이래야 아, 되잖아요. 네네. 음. 권한과 이런 분들 당연히 뭐 제어를 할 수는 있는데 음. 승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지금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은 아, 부분이긴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계속 뭐 말씀드린 보안, 네. 뭐 이런 관리된 액세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 문제점 과제로 보고 있고 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좀 많이 얘기된 내용인데 이제 음. 생산자와 활용자 사이에 있는 네. 그 IT의 괴리 너무 그런 큽니다. 괴리들을 이제 많이 줄여줄 수 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ETL 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음. 다양한 ETL 뭐 사일로들이 생기면서 뭐 음. 분석도 통합을 했다가 또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또 사일로가 생기고 또 맞아요. 확장하다가 사일로가 되고 네. 그걸 다시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풀면 사일로가 생기더라도 다시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물리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 이렇게 다시 뭐 쪼개놨다가 네네. 합쳤다가 이런 것들이 네, 훨씬 자유롭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네네. 그렇게 음. 너무 이 사일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거에 네. 대한 통합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산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뭐 데이터 메쉬 이렇게 얘기하는 거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다음은 좀 더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에 이야기입니다. 대한 보안에 네.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아키텍처하고 음. 우선은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이 진짜 그런 데이터 가상화가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구축하는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데이터 주저 조직의 데이터 가상화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음. 일단 디노도에 대한 가상 레이어 안에 음. 도메인별로 어떤 가상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업무에 집중된 네. 아까 생산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네네. 독립된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음. 그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각자가 쓰는 물리적인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연결된 데이터 소스에서는 연결이 되면 하나의 베이스 뷰라는 최하단의 가상 데이터 아. 모델이 네. 생성이 되고요. 네. 이 데이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시에서 얘기하는 제품이라는 음. 개념의 어떤 독립된 품질이 보장된 네. 데이터셋을 네.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이 상태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작업이긴 하지만 설계만 해도 네.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가공된 데이터를 볼 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들은 뭐 각자 도메인들이 책임지고 어떤 레이어에 대한 권한을 구분해서 사용자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 노출된 데이터는 당연히 다른 도메인에서도 활용할 수 야. 있고 또는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면 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저장할 때는 오. 기존의 원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 가공된 형태의 데이터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야. 그 상에서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일반 JDBC를 통한 SQL뿐만 아니라 뭐 네. RESTful API, 그다음에 GraphQL 이런 OData 같은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드리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지금 여기 뭐 커먼 도메인, 뭐 이벤트 매니지먼트, 뭐 휴먼 리소스 해서 지금 도메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도메인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커먼 도메인에서 뭐 휴먼 리소스 쪽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다. 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 맞아요. 각각의 도메인마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소스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 소스를 처리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도구도 다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를 뭔가 갖다 쓰기가 매우 어려웠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말씀하신 그 가상화를 통해서 공통의 뷰를 만들어 놓으니까 소스가 어떻던 도메인이 맞습니다. 어떻던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가서 네. 접근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네, 있게 맞습니다. 해주는 거네요. 야, 기존의 데이터 메시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뭐 데이터 메쉬라는 개념을 디노드로 구현하는 그림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네, 그 개념적인 부분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이 네. 된다라고 보시면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단에 보면은 다 다른 데이터의 소스 유형들을 네. 가지고 있고 접근하는 데이터의 유형의 기술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알지 않더라도 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너무나 쉽게 제공이 된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제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EDW는 진짜 아무나 접근 못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야.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가공을 해서 뭐 개인정보를 딱 빼내고 아니면 네. 일부 마스킹을 해서 노출할 수 네네. 있는 상태로 노출을 해놓으면 야. 누구나 쉽게 그러네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활용도가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좀 더 상세하게 스텝인데요. 그냥 여기는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 가상화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기업의 그림입니다. 네. 뭐 다 이렇죠, 네네, 진짜. 다 이렇게 스파게티 형식으로 네. 물리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규칙, 그 다음에 제어 포인트, 제어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이 다 분산돼서 있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서 권한도 얻어야 되고 저기서 네. 권한도 얻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비즈니스 규칙이 이제 UI, 다 다르죠, 또. BI나 이런 데 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똑같은 거를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반복 이런, 작업이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네. 되게 힘든 그런 유형들이 많은데 이 네. 부분을 모든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지점에 대한 관리 포인트 이거를 다 가상화 레이어로 올려서 이제 네.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으면 네.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렇게 지식에 대한 뭐 음. 이전이라든가 네. 뭐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곳에서 집중이 네. 돼서 조회하고 네. 관리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 패브릭이니까 네네. 뭔가 그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뭐 똑같은 양을 복사하는 그게 아니라 네, 메타데이터만 갖다 놓고 맞습니다. 나중에 조회하기 쉽게 하니까 용량 차지하는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 용량은 거의 뭐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러면 당연히 메타데이터 위주니까 속도도 엄청 빠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는 그 디노도는 이제 두뇌 수뇌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실제 일은 다 데이터 소스에 그쵸. 시키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한 소스에서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모든 일은 이제 밑에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사용자는 단일 요 지점으로만 접속을 해서 쿼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진실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가상화돼서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은 믿을 수 있는 거야. 네. 이미 정제 다 끝난 거야. 그렇죠. 라는 그런 뭔가 믿음이 있으면 네. 바로바로 활용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기존에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번 생기더라도 뭔가 검증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면 해야 돼요. 네, 뭐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맞아요. 바뀌면 그럼 다시 완전 또 검증을 달라져요, 하고, 또.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똑같은 시간을 맞아요, 반복해서 맞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디노도에서는 그런 변화가 생기더라도 네. 변경되는 게 뭔지 뭐 클릭 몇 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변경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만 모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세팅하기도 그럼 되게 네, 쉽겠습니다. 굉장히 변화도 빨리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 보시면은 데이터 기본 뭐 RDB나 이렇게 좀 정형화된 데이터 네. 소스들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인 BI 리포팅 툴 정도만 커버를 했다고 하면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나 야. 반정형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네. 가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해서 네. 가상 레이어 내에서 가공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다양한 소비자,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 파이프라인 ETL 개발 없이 그냥 논리적인 모델링만 하면 네. 충분히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전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였고 네. 지금은 딱 데이터 레이크. 네, 맞습니다. 네요. 그 데이터 두 가지를 레이크까지 지금 다. 커버할 수 네.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LDF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을 했던 저희 고객들 분들 중에서는 네. 몇 가지 이제 결함 있는 오, 모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의미들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희 그게 같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군요. 네네 솔루션들이 구축한 DB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솔루션은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런 네.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계속 회의를 통해서 네, 반복적으로 내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네. 현상들은 여전히 존재를 했고 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는 업무 도메인에서만 여전히 알고 있는 맞습니다. 현상들. 아, 이게 제일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 또 도메인이 그렇다고 그 요구사항을 아, 받으면 자기 그렇지.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뷰를 만들어서 네. LDF에다가 만들질 않고 자기 네. 거에다 만들어서 편하니까 어, 그래서 제공하는 이런 현상들은 또 같이 사일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다시 또 반복이죠, 그러면 옛날로. 반복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음,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공고 프로세스를 간소화를 시키고 음, 이렇게 생산자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을 음, 만들어 놓고 네. 그 모델에 대해서 중간에 LDF 개발자가 LDF 상에서 모델링을 해서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모델을 배포를 해서 활용하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음,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프로세스화하는 게 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디노도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뷰라는 계약의 형태의 어떤 뷰를 가지고 어, 프로세스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계약의 형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뷰라는 것은 활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모델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네. 변경을 할 수 없지만 네. 그 하위는 모든 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원천 어떤 논리적인 원천 데이터는 있는 거고 네네. 그거를 가져다가 그 아랫단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위에 있는 그 상위 레벨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 데이터의 무결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러네요.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인터페이스 뷰를 통해서 계약 형태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그런 뷰에 대해서는 항상 그 형상을 유지하거나 어쨌든 백워드에 대한 컴패티빌리티까지 고민을 해서 할 수 네. 있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아, 그거에 대한 기능들을 일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디노드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일단 각 도메인으로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도메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술 객체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번역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네.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도입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걸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변경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원천 소스에다가는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메타 관리에서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서 그 저기 데이터 카탈로그 네네네. 그거를 활용을 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활용하는 또 전담 인원 아니면 또 손도 못 대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도메인 쪽에 있는 현업이 네, 그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해해서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네네, 네,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계속 ETL에 대한 음. 얘기가 이어지는데 네, 네. 결국 파이프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노력들, 비용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런 파이프라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이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반복된 작업의 연속이니까 그거 그냥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되게끔 자동으로 수행되게 해드릴게요가 기존의 솔루션들의 네네. 기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그럼 이제는 좀 더 기능적인 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디노드 플랫폼의 아키텍처 구성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붉은색의 레이어가 디노드가 얘기하는 가상 레이어이고 데이터 이제 패브릭 레이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위아래로 보이는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 사이에서 모든 것을 추상화하는 것이고요. 네. 그 안에 기능들을 보면 뭐 데이터 뭐 쿼리 엔진이라든가
데이터 카탈로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를 배포하고 형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으로 쉽게 웹 서비스 형태로도 배포할 수, REST API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네. 자체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디노드는 이렇게 경량의 미드웨어 계층이고요. 이 경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면 하드웨어를 한 8코어에 64기가, 하드웨어는 뭐 200기가,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이징을 하는 단위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얼마나 복잡한 쿼리를 날리느냐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8코어부터 시작하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사양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실제로 프로세싱을 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CPU 파워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야, 그거를 기존에는 하드웨어 성능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왔었던 거를 네네. 지금은 기술로서 해결을 해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이미 밑에는 훨씬 성능이 좋은 또 데이터 소스들이 그렇죠. 다 많이 있으니까. 확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수십억 투자해서 확보한 그런 리소스들을 또 100% 아니면 그 필요할 만큼 사용을 또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 상황.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 데이터 되거든요. 중앙에 있는 그 저장소가 병목적인 그렇죠. 그런 현상을 또 일으키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기업에 펼쳐져 있는 리소스들을 왜 놀릴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가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부족한 거는 그 다음에 확장을 해도 된다라는 개념도 디노드와 가상화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화된 구조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네네. 또 확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실 데이터는 절대 디노드 이 레이어에는 없다. 가상화 레이어는 실 레이어는 없다라는 거고요. 가상 데이터베이스처럼 동작은 한다. 그래서 기존 DB를 접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NC-SQL 기반의 SQL문으로 모든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정형화를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비정형 데이터도 저 SQL문을 사용해서 조회할 네,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로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이슨 데이터나 뭐 웹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 다큐멘트 형식으로 반증 형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정형화, 논리적으로 정형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는 변화 없이 논리적으로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케스트레이션도 가능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중간에서 수집한 모든 메타데이터, 정보들,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넘어갔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입니다. 보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RBAC 구조이고요. 그 세션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면 이제 ABAC도 가능해서 어떤 위치 기반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가 이런 그 다이나믹한 접근 제어 정책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그냥 테이블, 로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컬럼 단위, 로우 단위로 모든 게 필터링이 되거나 마스킹이 되거나 뭐 아예 보이지 않거나 하이드가 되거나 하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이런 거를 태그 기반으로 중앙에서 정책을 세워서 UI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정책 기반의 보안 기능들은 디노도 자체 기술로 구현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류의 뭔가 정책, 소위 이제 접근 제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접근 제어를 위해서 별도의 접근 제어 솔루션들도 당연히 많이 쓰실 거고, 뭐 DB 접근 제어에 뭐 IAM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미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만을 위한 별도의 또 다른 접근 제어 방법이 생기면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뭔가 중앙에서 하나로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 정책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혹시 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정책 관리 툴에
디노도의 이런 정책을 이렇게 통합해서 네, 관리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네, 아, 그런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네. 저희가 외부 서드 파티 뭐 정책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네네네. 네, 보안 솔루션들과 연결해서 그쪽 음, 정보들을 활용해서 네,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런 정책 서버를 저희 데이터 소스로 보고 어,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디노도가 그거를 추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이의 디노도가 그거를 추상화를 시켜서 디노도 안에서 그냥 관리하게끔 만들 네네,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그럼 다음은 디노도 플랫폼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네.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노도는 브레인 역할, 수뇌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쿼리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그렇죠. 쿼리를 어떻게, 특히 이게 단일 소스에 대한 쿼리가 아니라 이기종 간의 쿼리를 통해서 이제 음, 분석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각 소스에 내려가는 쿼리들이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소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커집니다. 데이터에 이동하는 양도 많아지면 결국 속도가 느려지는 네.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엔진을 디노도는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연구를 계속 수십 년간 반복을 해온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노도에서는 소스에 대한 물론 그 위임을 하게 되지만 그때는 처리되는 속도에 대한 감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스에서 최소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서 사용자한테 바로 즉시에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어떤 부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면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캐시라는 뭐 구조라든가 또는 MPP라는 그 멀티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서를 연결을 해서 네. 네,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아, 연결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표의 오리지널 타입이 지금 왼쪽에 레드시프트랑 뭐 레드시프트 플러스 오라클 돼 네네,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처리했을 때의 시간인 네, 맞습니다. 거고 네. 디노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만큼 빨라지는, 빨라진다라는 네, 거네요. 네, 오히려 더 빨라질 오, 수 있다라는 이야, 거고요. 신기합니다. 네, 저거는 데이터를 이동 뭐 해서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로딩하는 시간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처리하는데 프로세싱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음, 디노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분석이 거의 완료된 뷰에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되면 많은 음, 데이터들이 그룹 바이도 되고 네. 네, 이미 다 축소된 형태로 쿼리를 할 수 음, 있는 네, 형태가 네, 되기 네.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쿼리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 기존에 이제 두 개 다른 소스에서 다량의 데이터들을 네. 이제 아, 200만 조인을 줄. 200만 건 뭐 이렇게 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디노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쿼리 분석을 통해서 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쪽의 데이터를 최소화시키고 어그리게이션을 먼저 해서 음, 디노도 쪽에 가져와서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디노도 내에서는 필요한 이기종 간의 데이터에 대한 조인이나 뭐 네. 유니온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는 네, 일만 네. 하면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저희가 제공되는 툴 중에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고 이 네.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UI 기반으로 아, 드래곤 네. 드롭으로 조인이나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다 정의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SQL 형태의 스크립트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뷰 아니면은 조인 못 걸어요. 네. 네, 네. 그런 게 뭐 디자인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이 음, 되고요. 네. 데이터 카탈로그도 그냥 뭐 데이터 그 스펙에 대한 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의 의미,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네, 네. 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게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변화에 오, 대한 감지랑 영향도 분석입니다. 이 네. 데이터를 쭉 모델링을 해서 계속 계층이 쌓이게 되면 네. 정말 어떤 소스에서 이 데이터가 왔는지 음,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디노도 내에서 모델링을 한 데이터 모델들은 이렇게 원천부터 직접 활용되는 끝점까지 모든 리니지를 다 네. 표시를 해주고 있고 네.
활용되는 컬럼이 어느 소스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원클릭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됐었을 때 네. 그거를 다시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작업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지금 말씀하신 원클릭 같이 이렇게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것도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원천에서 예를 들면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됐다거나 네, 컬럼의 어떤 타입이 호환되게 변환이 됐다거나 이런 네. 거를 자동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런 자동으로 감지된 상황을 이제 운영자한테 노티를 네, 네, 해주고 네, 운영자가 그 변화에 대한 거를 이제 모델링 툴에 들어가서 네. 적용을 할지 아니면 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네. 그게 영향을 주는 모든 뷰에 다 파생적으로 어, 원클릭으로 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접했었던 그 툴은 말씀하신 이런 소스에서 변경이 일어나면은 그 이미 만들어 놓은 네네. 모델의 그 네네. 정확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변화가 생기면은 그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도 이제 이상이 생기는데 음, 그 결과물의 편차에 뭔가 좀 이렇게 알람 같은 걸 이렇게 해놔서 그 음, 평균 값에서 벗어나면 관리자한테 알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네. 관리자는 그 알람을 보고 평균 값에서 조금 틀어졌네?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 데이터 모델을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이 또 되게 많이 걸린다라는 게 음, 단점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음, 이거는 그 작업도 되게 간소화시켜주는 가 봅니다. 어, 물론 좀 그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여기에 그런 모델들을 좀 심고 이제 작업들은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그렇게 다 해주지는 않은데요.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검증하는 모델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네. 검증된 모델들에 대한 결과를 또 다시 노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 약간의 좀 작업을 더 필요로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개인한테 뭐 개인이 사용하는 쿼리하는 이력이나 조회하는 이력들을 통해서 개인이 음. 그분이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도 가능하고요. 오, 네. 네,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데이터라든가 본인한테 좀 유의미한 이런 음. 데이터들도 리스트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업분들은 이것만 보시겠네요. 네, 거의 이것만 네. 보시고도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실 수 네, 있도록 네, 네. 만들어 놓은 툴이고요. 추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어떤 AI 엔진 그런 게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네, 네, 내부적으로 AI 좋네요.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물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확도는 그렇죠. 높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나 이런 건 당연히 검색이 되고요. 네. 특히 웹 서비스를 API화 시켜서 개발한 내역들도 다 그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단순히 메타데이터만이 아니라 실제 값들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디멘전의 코드 값이 어떤 밸류를 갖는지 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 값만 안다고 해도 이 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어, 개발자 차원에서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값이 딱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어느 데이터에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지금 유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또한 코드는 데이터상으로 코드는 조인해야 되는 코드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네. 그냥 명칭만 알고 있다라고 네네네. 그럴 하더라도 수도 있죠. 명칭을 유사 검색을 통해서 코드 야,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의미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도록 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안에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도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 하거나 이 데이터는 정확하고 품질이 좋다라거나 이런 커멘트들을 남겨서 네.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한 어, 검증을 실제로 기록에 남길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음, 네. 말씀드린 데이터 리니지 기능도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네. 제공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UI 형태로 데이터를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음,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안 중에서 저희가 행 단위로 필터링을 통해서 왼쪽에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네. 오른쪽은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음,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동적으로 데이터를 쿼리하는 당시에 권한을 체크해서 정해진 마스크 룰에 따라서 동적으로 마스킹을 지정을 야, 하고 네. 해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도록 민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기능도 있고 네. 이렇게 정적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해서 고객명을 뭐 대체를 한다거나 음, 그다음에 뭐 생년을 다른
수치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블러링 기능 중에서는 여기 화면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데이터의 분포도를 변경하지 않고 네. 데이터 블러링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대체를 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임의로 아니 뭔가 사고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미 대체된 데이터니까 네네. 진짜 정보가 그렇죠. 아니겠네요. 그래서 가명화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야, 유출에 대한 우려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원천 데이터는 이제 안전에 있는 거고 그 안전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데이터에 접근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가능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배포에 대한 옵션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여기 안에 아, 있는 네.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네네네. 외부 툴이나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네.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해 가실 수 있다. 기업에서 많이 보시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툴들을 대부분 지원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네. 자, 시간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마 작년 10월 달쯤에 데이터 레이크의 단점을 많이 이제 해결했다라고 네. 포부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루마다 펜타오 아, 라는 거를 네네네네. 접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접하면서 되게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 복잡했던 프로세스들을 대부분 자동화를 해서 구현을 하고 네. 그리고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어떠한 소스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존에 사용하는 툴 그것들과도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루마다 펜타오도 결국에는 그냥 물리적인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카탈로그 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카탈로그 앞단에서 데이터 정제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 레이크 분석 쪽에서 아무리 좋다 한들 그렇죠.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네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해결한 레이크 하우스 또 그거의 단점을 또 해결한 뭐 데이터 메쉬 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제품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알려져 있었던 건가요? 사실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 자체가 조금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네. 성능 부분일 수 있을 것 아, 같고요. 성능. 네, 그 데이터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데이터 소스에 있는 뭐 몇백 테라바이트, 뭐 네. 페타바이트 네, 이런 네, 큰 네. 데이터들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거냐라는 네.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그런 못 믿는 부분들이 거군요. 네네. 실제로 이제 기존에 뭐 사실 디노도가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알려진. 네. 네. 그러니까요. 이 네. 20년 됐는데 작년에 오셨으니까. 네. 근데 뭐 디노도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도 포함해서 싱가포르, 뭐 네. 말레이시아, 호주, 뭐 미주하고 유럽뿐만 당연하고 모든 한 1000여 개 이상의 기업들 네. 네, 이미 활용을 하고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좀 의구심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드리면 네.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음. 사용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음. 기존의 어떤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보다 이 디노도가 갖고 있는 그 쿼리 최적화, 그 다음에 이 성능에 대한 네. 자부심은 네.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작년에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티카인데 네네. 그 버티카도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 기술의 SQL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네네네. 데이터 뭐 조회하는 거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거대한 레이크 하우스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우 매우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꽤 높았었던 걸로 그렇죠. 제가 네, 기억을 좀 해요. 어플라이언스의 좀 단점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아까 뭐 8코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도 성능이 낮은 그쵸. 하드웨어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요인이 그 뭐 20년 동안 갈고 닦으신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술이라고 네. 봐야 할까요? 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데이터를 지금 디노도라는 가상 레이어상에 담아두고 있는 거는 물론 네.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하겠지만 네. 딱 정해져 있는 버퍼의 사이즈만큼만 항상 담아두고 있거든요. 아. 인메모리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네. 처리가 되는 즉시 결과가 생긴 즉시 바로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다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게 메모리에 쌓아두다가
결과가 요청이 왔어요. 그럼 결과 전달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메모리 다시 한번 그냥 날려버리고 네, 그렇죠. 다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또 이렇게 적재했다가 아, 네. 빨리 처리하고 네. 다시 보내고 이게 반복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아, 성능 대비 이제 그 물리 형상이 좀 많이 음. 작은 거고요. 네. 음. 저희가 어쨌든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준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딜레이를 최소화시켜서 바로바로 데이터 소스부터 딜리버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음. 기술력이 집중돼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오늘 세션을 듣기 전에는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능이 좀 떨어지면 네. 못 쓰잖아요. 이게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네. 근데 그 성능도 뭐 거의 걱정할 여지가 뭐 전혀 없다라고 네, 네, 봐도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끝으로 혹시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기존의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되게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논의부터 실제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 네, 네. 저희가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네. 저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아키텍트 입장으로서라도 이렇게 상담과 논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어다이티 웨비나 진행자 장도환입니다. 웨비나 요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디노도와 함께한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 웨비나 잘 보셨나요? 이번 웨비나에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짧게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가상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셨죠?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하우스 모두 방대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인 거대한 저장소에 한데 모은 다음 그것을 정제하고 분석해서 활용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했었죠.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 유형이 다양할수록 데이터 처리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드웨어 성능에 기대는 경향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된 곳에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서 중앙에 커다란 저장소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형태이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가상화는 데이터 원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만 복사해서 한데 모읍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아주 작은 용량의 메타데이터만 모아서 이것을 기반으로 통합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즉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보다 더 작은 스토리지, 더 낮은 하드웨어 성능으로 고성능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은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여 비즈니스에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들어가는 노력 역시 크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빠르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각자의 부서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직접 바로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일,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노도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인데요. 디노도는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해 어느 부서의 직원이던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BI 도구를 활용해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손쉽게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노도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노도 플랫폼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을 구현하며 이 플랫폼의 평소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소비자 사이에 위치하는 미들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치 가상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동작해서 고성능의 SQL 쿼리와 API를 통해 데이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과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여기에 업계 표준 암호화,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디노도 플랫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드파티 키 관리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이미 사용 중인 키 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감 정보는 당연히 마스킹을 하고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데이터 조회 및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디노도 데이터 가상화 웨비나에서 다뤄졌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기업 내에 쌓여만 가는 방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분석하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 구축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디노도 데이터 가상화 플랫폼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웨비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웨비나 요약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